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BPS의 진짜 중요한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최근에 좀 유튜브를 많이 안 했는데 오랜만에 제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시간도 되고 해서 다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BPS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올리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 BPS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BPS라는 거는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거거든요. 한 주당의 순자산이 얼마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BPS라는 지표예요.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치 지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, 예를 들어 PER이 있고 뭐 PBR 그리고 EPS, BPS, RO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가 BPS라는 지표거든요. 물론 이제 BPS 이 하나만을 보고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그 수많은 가치 지표 중에서 저는 BPS를 제 투자 판단에 많이 참조를 합니다. BPS라는 것은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해서 한 주당 순자산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.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크게 재무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, 회사는 이제 자산이 있을 거고 부채도 있을 거잖아요.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도 있을 거고, 여기서 이제 자산이란 거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게 자산이고,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뭐 1,000억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500억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순자산은 500억이 되는 거죠. 그거를 이제 그 회사가 발행한 주가로 나누게 되면은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이걸 단순하게 바라보면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의 주가보다 더 비싼가 싼가로 그 회사의 고평가 저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산업군과 같이 봐야 됩니다. 단순하게 뭐 순자산 가치가 2만 원인데 주가가 10,000원에 거래된다고 해가지고 뭐 단순 지표만으로 뭐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 회사가 처한 산업군, 지금 처한 사업 환경 이런 것들 좀 고려하면은 조금 더 BPS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요. 한 번 더 BPS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은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. 그 다른 결론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BPS의 진짜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,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그 순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순자산은 자본과 같습니다.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은 순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자본이 되기도 하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그 자본의 구성 내용을 봐야 되는데, 그 재무제표에서 자본을 보게 되면은 그냥 자본금도 있고 뭐 기타 자본 요소도 있을 거고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구성이 된 항목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한 액면가보다 좀 높게 상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익이 자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또 자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.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중요한데, 이게 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BPS의 진짜 중요한 의미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.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, 내재 가치에 대한 개념과 내재 가치를 본인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내재 가치에 대한 설명은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놨고, 여기서 다시 볼 거는 그 내재 가치의 정의를 다시 볼 건데, 내재 가치라는 거는 한 기업이 남은 잔여 수명 동안에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내재 가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고, 그 내재 가치보다 싸면은 투자를 할 수 있고, 또 반대로 그 내재 가치, 내가 생각한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. 이 정의에서 보듯이 내재 가치라는 거는 회사가 계속 벌어들이는 현금과 관련이 있거든요.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내재 가치의 매우 중요한 함수입니다. 이걸 자본과 연결하면은 자본에서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, 이 계정은 그 회사가 돈을 벌어들였으면, 예를 들어 분기에 뭐 100억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면은 그 100억에서 분기가 아니라 1년에 뭐 100억을 벌어들였는데, 그 100억에서 이제 한 20억을 이제 배당을 준 거예요. 그럼 80억이 남잖아요. 그 차액인 80억이 그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이익잉여금 항목이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하게 되는데,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으로 뭐 유형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, 이 돈이 뭐 건물에도 녹아있고, 그리고 생산 장비들, 그리고 뭐 매출 채권, 재고자산, 뭐 원재료 구매, 이런 것들에 다 녹아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볼 거는 이제 BPS가 주당 순자산가치이기도 하면서 한 주당 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, 이 회사가 내재 가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BPS를 가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. 단순히 BPS 자체가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, 이 BPS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변해가는 거를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BPS라는 게 모든 산업에 다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 산업군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. 이 BPS의 변화량을 내재 가치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는 산업군도 있을 거고,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,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이 BPS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회사에 벌어들인 이익이 변화량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특히 이 BPS의 변화량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,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, 뭐 5년의 기간을 보고 회사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10년의 기간을 보고 회사를 투자할 때, 그 회사의 BPS 변화량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경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 순환형 아니면 턴어라운드,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매년 주주서한을 올려주는데, 그 주주서의 첫 장에 보면은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버크셔 해더웨이의 BPS의 변화율을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. 1960년대부터인가 지금까지 계속 매년 주주서한을 올릴 때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